같이 가. 같이 가. 왜 니가 비켜놓지? 야, 임마. 나와. 야, 카메라. 나와주세요, 앞에. 야, 우산 치워, 우산 치워. 우산 치우세요. 참, 네, 목사님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부터 밝혀야지. 니가 뭔지.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광화문 투표 방역 책임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것은 이미 성북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또 재구속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오늘 재구속 시경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정광훈 목사의 보석이 취소가 되면서 어제 구치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김태일 기자, 또 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욕설이 난무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뭐 사진 촬영하고 카메라 촬영하는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뭐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예. 지금까지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언론들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좋은 일이 아니고 다시 재수감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현장에 취재해온 취재진들에게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예. 싶고요. 사실은 뭐 저번에 한번 그 정광훈 목사가 퇴원을 했을 때 예. 그 앞자리는 우리 방송 카메라가 아니고 무슨 유튜버들의 휴대폰들이 막 채웠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걸어오면서 앞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다 촬영하고 있는데 그 앞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기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산으로 가리니까 저런 욕설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본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송을 하는 보수 예. 유튜버들에게 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불만이 있는 언론들에게 예.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속부터 밝혀라. 촬영하는 데는 소속 잘 안 밝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질의응답할 때는 뭐 당연히 뭐 밝혀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의 보석이 취소 결정이 된 것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때문에 구속돼 있다가 보석 허가 조건에 해당되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위반 사항 때문에 다시 어제 재구속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 조금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구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재구속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일이 불거진 게 지금 예. 광화문 집회하고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그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예.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광훈 목사가 재구속되는 것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보석이 됐다가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예. 재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거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예.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나를 재구속하는 거다라고 좀 오해하는 측면이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을 방해한 혐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별도로 또 수사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건 별도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재구속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라는 그 상황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가 들어가면서 역시나 또 문재인 대통령 욕도 했고 또 정세균 총리 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맥락일 텐데 나를 의도적으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재수감대로 가는 길에 뭐 이러죠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고요. 이에 대해서 예. 오늘 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이번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의원 등 위정자들이 보인 헌법 정신 유린의 작태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어렵습니다. 헌법 정신 위반까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전광훈 목사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겁박에 당당히 버텨내지 못하는 사법부도 유감이나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민주당 모 국회의원들 등 소위 이 세상 권세 잡은 위정자들이 보인 헌법 정신 유린의 작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재수감을 위해 소위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이 벌인 작태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부터가 목사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안달이 난 듯한 명령과 독촉을 법원에 공개적으로 하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현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이 계기가 광화문 집회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발 예. 이런 확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다시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 없이 재수감시킨 거다라는 그런 불만의 예. 표현입니다. 정광훈 목사나 강현재 변호사,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 광화문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이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분들은, 저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해석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분들의 그런 대통령의 말이나 조성현 총리의 그런 우려 섞인 말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볼 것인가, 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그리고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 예.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1,000명이 넘고 광화문 집회 확진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현실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사과 표명 한마디 없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게 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인데 탄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종교와 정치의 분리 역시 헌법에 나타나 있거든요. 예. 헌법 제20조 2항을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정광훈 목사야말로 목사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본인의 글쎄요 정치적 신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본인 특유의 정치적 신념을 대중에게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예. 절대 어필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기본 심리라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어쨌든 모든 국민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공인 아닌 공인이 예. 돼버렸는데 본인이 정치인의 신념을 따를 건지 성직자의 길을 걸을 건지 지금 이렇게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행정권력,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서 정광훈 목사를 재구속한 것이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시민이 동의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김태일 기자가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재구속되고 있는 현장에 집행명령이 내려진 저 현장에 우리가 쭉 계속 얘기해왔던 보수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수 유튜브들이 있지만 많은 유튜브들이 전 목사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대표도 예. 있었는데요. 사실 이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목사와 비슷하게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부가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최근에 소환을 하라는 통보를 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번 주 안으로 이 소환 시기를 조율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조금 의아해한 거는 이 주 대표에게 소환을 하라, 소환 통보를 내리니까 주 씨가 경찰에 전한 얘기가 만약에 이 소환 내용이 알려지면은 방송 등 언론사가 와서 취재하는 게 본인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 비공개 소환으로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이 의아한 부분이 주 대표가 언론 노출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전 목사를 굉장히 강하게 옹호를 했고 게다가 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독교까지 다 예.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좀 기자들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번 주 안으로 경찰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좀 방해를 한 혐의로 부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경찰에 소환당하는 것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재구속되는 현장은 또 현장에서 직접 유튜브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튜브 방송이 생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계를 위해서 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정광훈 목사의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이제 돌연 취소했는데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장에는 같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하던 사랑제일교회 측 그 기자회견장에 예.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대표도 함께 있었는데 뭐 찬조 발언을 요청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박상학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현 정부가 모든 걸 나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박상학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대북전단 보내서 김여정이 우리 개성 남북 협력 사무소로 폭파했다고 저한테 그 책임을 다 얼마 전에 또 뒤집어 씌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우네. 8월 15일 날도 우리 탈북민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산당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은 100% 1000명 이상 참가했는데 단 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왜 언론은 이런 건 말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자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코로나 확산은 예. 정광훈 목사한테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정광훈 목사의 재수감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주장하는 바와 이 사랑제일교회 측 그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나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게 이게 어디서 공통분모를 우리가 찾아야 될지 왜 저분들은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게 공통점이 있나요? 오로지 뭐 현 정부에 대한 예. 비판, 반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저는 아까 그 전광훈 목사가 기자들 앞에 그 얘기를 꺼낼 때도 저분이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의 정치인이라는 걸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나 보다. 구구적 정치.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이 극우 이제 성향의 예. 보수 유튜버들의 뭐 공통적인 뭐 지향점은 결국은 현 정부 문재인 예. 정권에 대한 반대일 텐데 그게 이들의 이제 공통 가치로 과연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예. 뭐 어찌 보면은 우호적인, 그러니까 예. 자기에게 우호적인 뭐 이런 이제 세력화를 위한 명분일 거고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어찌됐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 대형 교회들이 빨리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을 예.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우쪽으로 보면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공당인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저분들이 위치하게 되나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위치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짜이는 건가요, 판세가? 그렇게 짜이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분들은 저분들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 보수 세력을 따로 만들어야지 예. 함께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전에 미래통합당이었죠. 8.15 이 광복절 집회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왜 급락했냐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 시기에 내지 못했어요. 예. 국민들 눈치 보다가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스물스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극우 세력은 우리 편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인데 그것이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땐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과 결탁한다는 예. 결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결탁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꾸고도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 개천절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절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으로 재집권을 하려면 이분들과 단호하게 절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는 어제 재구속되자마자 변호인단 측에서 즉시 재항고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항고장하고요. 구속 예.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서울고법이 판단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관건이 이제 고법에서 이 항고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목사 측에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지금 보석을 취소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법에서도 이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이 중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 기자, 이게 보석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항고를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일단은 뭐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 큰 사건 중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보석 취소를 신청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큰 사건의 경우 그리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피고인과 검사 측을 불러다가 신문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원이 이제 이걸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낸 서면으로만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이 말은 즉 서면으로만 봐도 이게 위법한 집회에 참가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는 판단 아예 이런 지금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분명한 판단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좀 낮다는 쪽에 전망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부영 이중근 회장의 사건에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단히 좀 희귀한 좀 드문 사례이고요. 또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재판부가 아마 의식을 해야 될 겁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의식할 필요 없지만 국민 여론은 사법부도 신경 쓰긴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분명하게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권상희 평론가는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동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죠? 동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글쎄요. 이거 뭐 민주당이나 사실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을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박대출 의원의 경우에는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저 주장을 하시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죠? 5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다녀온 가족들, 일가족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고요. 과연 박대출 의원이 뭘 근거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잠복기만 14일이에요. 최대 잠복기가.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15일 날 참석해서 뭐 29일이나 30일에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지금 얘기한 거는 광화문 집회 갔다 와서 며칠 안 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4일부터 18일까지 딱 특정지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에 와서 걸린 것이 아니라 이미 걸려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나 저는 더 당연히 두 가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월과 3월의 어떤 그 확진되는 그 어떤 비율보다 지금의 비율이 훨씬 큰 편이고요. 그리고 훨씬 감염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와서 걸리든 이전에 걸려서 왔든 간에 여러 이웃들에게 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이 과연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장인 건지 본인 지지율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장인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당을 위해서라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왜 전부 광화문 집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 아마 이 맥락에서 박대출 의원이 이제 저런 주장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유호정 기자, 개천절, 다음 달 3일 날 개천절 집회에 또다시 보수 극우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꽤나 많아요. 집회 신청을 했는데 어제 경찰이 다 불허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집회 신고된 게 2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이제 다시 이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70건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7건만 하더라도 이 집회 신고 인원만 약 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인원도 훨씬 늘어났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 경찰은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금지
통보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 목사가 어제 이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참가한 것을 문제로 보석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뭐 이번 결정이 이 보수 집회, 개천절 집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판 여론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집회 단체에서는 자유연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정부에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면은 이 집회를 진행을 할 거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개천절이 다가왔을 때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집회를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뭐 기자회견 형식의 일종의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의 이런 행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재구속으로 인해서 아마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추석조차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이제 올해는 안 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모이지 말라. 심지어 추석 때 고향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또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이제 추석 연휴하고 겹쳐 있는데 이걸 또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참 우리 사회 좀 다양하죠. 저도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추석 때 가족들 고향 친지 방문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판에 정치적인 의사표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방역이라는 게 이렇게 충돌이 된다면 그렇다면 명분은 사실 없는 건데 8.15 집회에 사실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합니다만 일부 교회들이 사실 조직화된 인원을 동원하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걸로 나중에 증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천절 집회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조직화된 인원 동원 이것만 아니라면 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정부가 일단 방역을 위해서 집회 금지 조치를 원천적으로 내리는 거에 많은 분들이 아마 참고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적인 의사표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온라인 집회하시면 되잖아요.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되면서 교계 전체가 사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일부 교회들은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청주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116년 역사를 가진 청주 지역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이 청주교회가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여기 담임 목사인 이건희 목사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다. 다만 이웃들이 이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이 교회의 다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고. 그러나 저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구별해서 보자. 알겠습니다.